KDBS 주일 시사 한 주의 소식을 전해드릴 박정은입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온 KDBS 주일 시사입니다. 제법 추위가 느껴졌던 지난주와는 다르게 이번 주는 제법 따뜻하고 포근한 기온이 감도는데요.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늘 겉옷 챙겨 다니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국내외 시사를 전달해드리기 전에 우리 KDBS의 소식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5학년도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공청회가 3월 21일 예정돼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KDBS에서는 해당 공청회에서 언론사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청회 현황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니 하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 방송과 같이 국내와 국외 소식을 각각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국내 소식으로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그리고 국외 소식으로는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준비했는데요. 모두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야기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3월 4일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하락해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한국신용평가는 이익 창출력의 약화,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 부담, 중장기 사업 경쟁력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서도 영업실적 부진의 장기화, 중단기 내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을 전망인 점 등을 이야기하며 신용등급을 낮춘 바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을 내림으로써 금융채권 상환 등이 유예돼 금융부담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 절차 신청이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고 강조하며 회생 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를 향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불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난해 티몬 위메프 사태 때도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에 사용 제한이 발생한 적이 있어 소비자와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회생 절차가 공식화된 이후 빕스, 신라면세점, CGV 등 일부 제휴사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수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에 해당해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금융채권 상환 유예 조치와 무관하므로 사용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홈플러스 측 입장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번 기업회생 절차의 경우 티메프 사태와 달리 효과적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당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업체와의 대금 정산에 대한 우려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 단기 유동성 확보에 차질을 빚으면서 협력사와 협의해 대금을 한 달에서 두 달 뒤에 정산해주면서 지연이자를 주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자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중단하거나 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은 한시적으로 납품을 멈췄다가 홈플러스가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하자 납품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 동서식품, 팔도 등은 3월 11일 기준으로 여전히 납품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점포들의 폐점 가능성 제기로 인한 시민들 및 인근 자영업 종사자들 사이의 우려입니다. 우리 학교와 가까운 대전 지역의 경우 홈플러스는 2021년 한방점과 둔산점, 2022년 동대전점, 2023년 서대전점이 경영상 이유로 영업을 종료하며 3월 10일 기준 3곳 점포만 남은 상태입니다. 기업회생 신청 여파로 남은 점포까지 폐점하게 되면 주변 상권과 지역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MBK 파트너스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투자자들을 모아 사모펀드를 굴리는 운용사로 이때 사모펀드는 사적으로 모인 펀드를 말합니다. 즉, 소수의 돈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MBK 파트너스는 2015년 7조 4천억 원의 홈플러스를 샀으나 투자금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마련할 수 없어 4조 3천억 원을 홈플러스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렸습니다. 이에 당시 무리한 고가 인수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여러 점포를 닫고 땅까지 팔며 빚을 갚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절 급성장한 이커머스 업체들과의 경쟁 상황에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돼 홈플러스는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기업회생 직전까지 기업 어음, 즉 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리는 어음을 발행해 돈을 또다시 빌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대금 지급 지연 등의 가시적인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구 노력 없이 법원 회생 신청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외 소식 들려드리려 합니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 박람회, 즉 엑스포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는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기구 세계 등록 엑스포입니다. 주제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으로 인류의 미래 번영을 이끄는 동력인 생명 본연의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인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184일간 일본 오사카시 고노하나구 유메시마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메시마는 쓰레기를 매립해 만든 일본 오사카의 인공섬으로 여의도 면적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번 엑스포의 상징은 그랜드 링이라는 둘레 2km의 대형 목조 건축물입니다. 이는 기네스북의 세계 최대 목조 건축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랜드 링은 친환경 엑스포를 상징하는 대표 주자로 일본산 삼나무와 편백나무, 유럽산 적삼나무를 재료로 했습니다. 또한 못이나 철물 대신 목재 자체의 결합력을 이용해 안정성을 높이는 일본 전통 건축 기법 무키를 사용했습니다. 엑스포에서는 110여 개의 파빌리온, 즉 전시관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러한 파빌리온은 리듀스, 줄이기, 리유즈, 재사용, 리사이클, 재활용이라는 3R 원칙에 맞춰 설계하고 건립합니다. 싱가포르, 포르투갈, 영국, 독일 등은 파빌리온 건립에 쓰인 자재를 엑스포 이후 재활용할 계획이며 미국과 호주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사용한 자재를 재활용했습니다. 전시관 내부와 외부를 목재로 꾸며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한 국가도 있으며 파나소닉은 중고 가전제품에서 회수한 강철과 구리, 유리로 기업 전시관을 꾸밀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엑스포 준비가 한창입니다. 한국과는 자연, 전통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진심을 주제로 3개의 테마관을 구성했습니다. 관계자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인접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박람회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화성 운석을 전시관에서 처음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발견된 동족 운석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약 1000만에서 1300만 년 전 화성의 소행성이 충돌할 때 충격으로 우주로 튀어나와 남극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개최는 프랑스 파리,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 등과 치열하게 경합한 결과로 폐막하는 10월까지 관람객을 3천만 명 가까이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엑스포에 대한 관심은 일본 내에서조차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입장권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해 주최 측은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와중 일본 정부가 흥행 필승 카드로 여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엑스포 방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6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가 오사카 엑스포에 맞춰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시바의 언급대로라면 엑스포에서 지정하는 미국의 날인 7월 19일쯤 트럼프가 엑스포를 방문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엑스포를 방문하게 된다면 1등 공신은 앞서 설명드렸던 화성 운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엑스포의 상징인 대형 목조 건축물 그랜드링에 바닷물 침식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링에 바닷물을 주입한 이래 방파제 600m 구간에서 연속 침식이 관찰됐다는 건데요. 주최 측은 구조물과 인근 도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전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건설 비용이 약 344억엔, 즉 3,287억 6천만 원 정도로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논란까지 존재해 부정적인 반응이 더욱 거센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KDBS 시사뉴스 3화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정은, 기술의 제작부였습니다.